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남북국 시대 10번부터 다시 풀겠습니다. 23쪽. 자, 10번. 통일신라 경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경주 이전의 동시외에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설치되었다. 2번.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6세, 60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3번. 무역의 확대로 중국의 산둥반도와 양치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이 설치되었다. 4. 귀족은 시급과 노급을 통해 그 지역 농민을 지배하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으나 노동력의 동원은 불가능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뭐 시급이나 노급은 노동력 동원까지 가능한 토지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관료전이 노동력 동원이 배제된 토지지.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시급과 노급이 주어졌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시급은 제한되고 노급은 폐지되고 대신 관료전이 지급됐고, 그렇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왕에 따라서 한다면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 경덕, 해공왕, 이렇게. 그래서 중대에서 통일신라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하대는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여전히 노급이 여전히가 아니라 다시 부활되는 거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이나 노급이 나올 수 있고, 이 중에서 시급은 고려시대까지 나와요. 내용이 왕족이나 귀족, 공신들에게 시급이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정리했을 때 시급이나 노급은 수조건 플러스 노동력까지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거야. 무조건 관료전은 수조건만, 이런 식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 이전의 동시는 지증왕이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서시, 남시가 증설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역은 군역과 요역이고 16세에서 60세 남자고, 그 다음에 신라방, 이런 건 알아두셔야.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땅에 집단 거주지, 신라방 내지는 신라촌, 신라소는 행정기구, 신라관은 여관, 신라원은 사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뭐 딱 읽는 순간 민정문서라는 걸 알아들어야지. 민정문서는 경덕왕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정문서. 촌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촌락문서라고도 하고 두 글자로 신라장적이라고도 한다. 1번. 이 문서에는 토지 면적, 호수, 인구수, 나무 종류와 수까지 기록. 2번. 정부가 조세와 요역 부과의 자료로 파악. 3번.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관모답, 내시령답 등을 공동 경작. 4번. 이 문서는 3년마다 각 호의 정람회에서 작성. 4번이 무조건 틀렸죠. 3년마다 촌주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가 답이지.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 토지제도 변천에 관한 내용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가, 문무관료전을 지급. 1번. 가의 관료전은 수조건만을 지급하고 농민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배제된 토지였다. 맞죠? 나, 노급 혁파. 2번. 가와 나는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조치였다. 맞죠? 이것도요. 그래서 관료, 귀족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 다른 표현으로는 귀족들의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은 약화시키고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지. 3번. 다, 정전 지급. 다는 왕토 사상에 의한 지급으로 이를 통하여 그 전에는 백성들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틀렸지. 삼국시대에도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존재했었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지.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그거는 노급의 부활이란 소리지. 귀족들의 반발로 인한 것이었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왕권 약화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갑시다. 통일신라 시대 무역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 맞는 것 같지? 2번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했으나 8세기 이르러 활발했다. 이거 맞지? 처음에는 제한, 8세기 이르러 활발. 3번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무역도 활발해졌는데 이들은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 하면 안 되지.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울산이라고 하셔야지. 울산. 그래서 3번이 틀렸지. 4번 무역 확대로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이 발생하였다라고 해야 되겠다. 발생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신라방, 신라촌은 뭐야? 신라방, 신라촌은 집단 거주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자치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신라소, 여관, 신라관, 사찰, 신라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그 다음에 14번 통일 이후 신라의 변화된 사회 모습으로 맞지 않은 거. 1번 진골 귀족의 정치 사회적 비중은 여전히 커서 중앙관청의 장관직을 독점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통도 여전히 유지하였다. 맞죠 이거? 중앙관청의 장관인 시중이나 령, 군대 장군, 주의 도독 등은 진골이 여전히 독점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백회의 말하는 거지 이거. 합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통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2번 육두품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시중이나 영에 임명되어 왕권과 기했다. 이거는 절대로 틀렸다고요. 왜 그러냐면 시중이나 영은 장관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장관은 진골이 독점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중이나 영에 임명되어가 아니라 실랑이나 경, 차관 정도에는 임명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실랑이나 경에 임명되어 왕권 강화에 기했다. 그러면 그건 맞는 문장이 돼. 그리고 그건 어느 때 사실이다? 중대 사실이다. 중대. 3번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지면서 3두품에서 1두품 사이의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이거 맞다. 통일 이후에는 성골은 현실적으로 소멸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두품은 일반 평민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두품은 두품 구분이 없어져서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4두품, 1, 2, 3, 4두품이 거의 똑같은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야. 평민층. 4번 무열왕 때부터 진골에서 왕이 배설되면서 성골은 현실적으로 소멸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지. 15번 신라 주요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원강 세소국의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작성했다. 맞죠? 근데 이건 진평왕 때지. 진평왕 때 원강 수의 걸사표를 바쳤고 화랑도의 지도 이념인 세소국을 지었다. 기억은 맞는 거야. 그럼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1번하고 2번에서 골라야 돼.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큰 공을 세웠으며 왕에게 풍간의 뜻을 담은 화한계를 지어 바쳤다. 이건 틀렸죠. 화한계는 설총이지 설총.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기억은 맞아야 되고 니은은 틀려야 되니까 2번밖에 없지 여기서 답이.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삼국시대는 원광이고, 그 다음에 자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사람은 누가 있다?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 요 세 사람 정리해놔야 되고, 신라 하대에 활약한 유학자들은 누가 있다? 최치원, 최승우, 최연위 이런 사람들은 알아두셔야 된다. 얘네들은 신분이 공통으로 육두품이다. 그 다음에 수기학생 출신이다. 빈공과에 합격했다. 얘네 둘 강수하고 설천 육두품이다. 얘만 진골이다. 그리고 중대 하대 활약한 시기는 다르다.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요 네 사람이 제일 잘 물어보니까
강수는 뭐에 능했다?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다. 답설인기서를 지었다. 그 다음에 설총은 화왕계를 저술해서 신문왕에게 도덕정치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김대문은 신라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화랑의 세기,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한상기, 악번 등을 남겼습니다. 최치호는 시무십조의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제왕연대력, 개원필경, 사삼비문, 난낭비서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외우시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D가 원효, 불교는 원효,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서와 같은 걸쭉한 저술을 남겼으며 황룡사 구충탑을 세울 것을 거지되 뒤에가 틀렸죠. 황룡사 구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지. 앞에 거는 맞죠. 원효는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서를 통해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요 문장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승려 원효, 의상, 원측, 해초 이런 사람들은 내용까지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물론 그 중에서 원효하고 의상이 제일 잘 나오겠지만 그러나 원측, 그 다음에 해초까지 정도는 문제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최치원, 신라 하대 도당 유학생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개원필경, 제왕연대력 같은 저술을 남겼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16번,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었으며 일본에 유교 경전을 전해주었다. 맞지? 삼국시대에는 유교의 충효 논리를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와 조화시키고자 했다. 맞는 것 같은데 3번, 신문왕 때에는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앉혔다. 이건 뭐 계속했던 거. 이거는 신문왕 때가 아니라 성덕왕 때죠. 성덕왕. 신문왕 때는 국학을 설치한 거고 성덕왕 때는 공자와 10철 72 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한 거고 경덕왕 때는 국학을 태학감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고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려고 했던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 그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고구려에서는 사기, 한서 등의 역사책과 사전인 옥편, 문학서인 문선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17번, 밑줄 친 그와 관련된 활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그는 원효의 아들로. 그만 읽어야 돼. 그는 원효의 아들로까지만 해도 설총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걸 몰랐다? 아니면 황계 설총이라고 해야 돼. 설총, 왕에게, 왕의 동그라미 쳐놓고 이 왕은 누구다? 임금도 향락과 간신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설총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지어 바쳐서 임금도 향락과 간신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 지문은 설총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문왕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두를 정리했다. 이것도 설총의 특징이야. 이두정리. 그 다음에 고려 현종 때 유학을 전파한 공로로 홍유후로 추중되어. 그래서 홍유후까지 줄쳐놔. 원효의 아들 화왕계, 이두정리, 홍유. 요게 다 힌트란 말이야. 그 중에서 하나는 알아들으셔야 되겠지. 근데 나와 있으니까 다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설총이다. 그러면 답이 뭐야? 2번이지 뭐. 신문왕의 중대 전쟁왕권 확립에 기여한다. 1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다. 주로 국학에서 활약했다. 이 사람이 중대 유교정치 인연 확립에 기여했다. 강수지. 강수. 화랑세기, 고승전. 화랑세기는 화랑의 역사, 고승전은 승려들의 전기, 한상기는 한산주의 지리지, 기타 신라의 설화를 모은 거, 계림잡전,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글, 악본. 그래서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한산기, 악본 등을 저술한 사람 김대문으로 가는 거야. 4번, 수기학생 출신. 그러면 하대로 가야지. 도당 유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유교 정치인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했다. 최치원을 말하는 거지. 최치원, 시무, 10조. 그 다음에 18번. 다음 제도와 관련된 사실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춘추자시전이나 얘기 문선을 읽어 그 뜻이 잘 통하고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으로 하고 그거 공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으로 하고 공례 효경 등을 읽은 자를 하로 하되 그래서 이게 힌트야. 거기 뭐 춘추자시전 얘기 문선 공례 논어 효경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상 중 하로 하고 독서 3분과다. 이거 독서 3분과. 그래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독서 실력을 3등급으로 나누어 상중하로 나누어 관리를 등용하고자 했다. 독서 3분과. 이 제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걸 고르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시했다. 맞지? 후주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거 아니지. 후주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한 것은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맞지? 진골 귀족들은 반발. 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어느 유학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보통 틀린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쉬워버리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 세 개는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한 사람만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혹시 사로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선택지를 먼저 보시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자고. 그는 당의 학문을 많이 깨달아 얻은 바 많았으며 귀국했대. 당에서 귀국한 유학자래. 그러면 수기 학생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지. 수기 학생. 이를 널리 펴보려는 뜻을 가졌으나 그를 의심하고 꺼리는 사람이 많아 그의 뜻을 용납할 수 없어 대상군 태수로 나가게 되었다. 그가 귀국했을 때는 난세가 되어 난세. 통일신라 때 난세라고 표현할 시기가 신라 하대밖에 더 있겠어요? 중대를 난세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여 다시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풍어를 품며 세월을 보냈다. 최치원 할 때 그런 설명 드렸죠. 최치원이 진성여왕 때 시무 10조의 개혁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은퇴해서 재야생활 한다고 그냥 재야생활. 그래서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문집인 개원필경을 지었다. 내용은 세련된 사륙 변려체 문제를 사용했다. 최치원. 2번. 유학자이면서도 불교와 도교의 조예가 깊었다. 최치원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도 틀리지 않은 문장이다. 3번. 향락과 간신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설총의 화엄계를 말하는 거죠. 설총의 화엄계. 육두품 출신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그렇게 읽어보니까 1번, 2번, 4번이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통일신라 시대 때 활약한 승려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그는 직접 민간을 다니며 누구나 연불만 외면 아미타불이 사는 극락 서방 정토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교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직접 민간을 다니며 이게 힌트야. 일단 첫 번째 힌트. 직접 민간을 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한 사람은 원효다. 원효. 의상은 직접 민간을 다니며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연불만 외워라. 연불 강조했다. 두 번째 힌트다. 연불. 아미타불이라고 했다. 아미타 신앙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힌트. 서방 정토, 정토 사상이라고 한다. 네 번째 힌트. 불교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거는 의상도 나올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직접 민간의 불교를 전파, 연불, 아미타, 정토 사상 하면 원효로 간다. 그래서 원효, 진골 출신. 벌써 틀렸어. 원효는 육두품, 이 사람은 진골, 의상은 진골이지. 당의 지엄에게서 배우고, 이 사람은 당에 유학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당에 유학했는데 이 사람은 지엄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고, 지엄으로부터 배웠다. 아마 이 사람은 당의 현장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걸.
현장으로부터 배웠다. 부석사를 건립했다. 그래서 문무왕 때 귀국해서 부석사 건립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1번은 의상이다. 화엄 1승 법계도조설 의상이다. 3번 아미타 신앙과 함께 이거 조심해서 읽으라 그랬지. 끝까지 읽어봐야 돼.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까지를 읽어야 돼. 그리고 결론은 의상이라고 가셔야 돼.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 일심사상이지. 일심사상. 그래서 원효는 일심사상, 일심, 화쟁사상, 화쟁.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둬야지.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했다. 분파의식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된다. 4번. 나머지는 의상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간다. 21번. 다음은 불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불교 사상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열면 할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이 되고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그 요차가 되어 있다.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일심이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일심. 일심사상, 화쟁사상 또는 원융회통이라고 돼요. 원융회통. 원융회통사상, 원융회통사상, 원융회통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했다. 원효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원효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을 통해서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이게 답이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 양성하는 데 주력한 사람 의상. 당의 현장에서 수학하고 유식불교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현장으로부터 배우고 유식불교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유식불교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독자적인 학파를 서명학파라고 한다. 서명학파.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3번은 원칙. 자,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산하기로는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그거는 해초다. 해초.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전. 그래서 불교가 좀 어렵죠, 내용이.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2번. 다음 불교 사상과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고르면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다. 하나 안에 일체이며 모두 안에 하나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요게 힌트야. 하나 안에 일체이며 모두 안에 하나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이건 의상으로 가야 돼. 의상의 원융조화 사상이다. 원융조화. 일, 즉 하나가 여러 개. 즉 일사상. 그래서 의상의 원융조화. 일즉다, 다즉일. 원융조화, 일즉다, 다즉일. 의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쟁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했다. 원효. 당의 지엄에게서 수학하고 교육해서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의상. 이게 답이네. 교관겸수를 제창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이거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지.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4번 독자적인 서명학파를 형성했다. 독자적인 서명학파 원칙.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 친 승려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고르면 왕이 도배성을 새롭게 하고자 승려에게 문의했다. 승려는 말했다. 비록 궁벽한 시골과 띨집이 있다 해도 바른 도만 행하면 복된 일이 영구히 즉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수고롭게 하여 훌륭한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 이제 문무왕 물어볼 때 잘 쓰는 지문이지. 여기서 왕은 문무왕, 여기서 승려는
의상의 상. 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했다. 원효. 이거는 불교 사상 통합에 기여한 거고, 일심, 화쟁, 원흉, 회통은 그다음에 정토, 아미타 신앙, 무예가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불교 대중화와 관련이 있는 거다.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오게 외우세요. 정토, 아미타, 무예가. 원효. 원흉조화 사상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와 사회 통합에 기했다. 이게 답이지. 의상. 원흉조화, 일찍다, 다지길. 중대 전제 정권 강화에 기여. 문무왕 때. 신문 화쟁론. 의상이 아니라 원효. 신문 화쟁론. 신문 화쟁론. 신문 화쟁론. 원효. 4번 일본에 건너가 화엄교리를 강의하고 일본 승려 양변에게 법을 전하여 일본 화엄종을 일으킨 데 말이야.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화엄종의 시조는 의상이지만 일본의 화엄종을 전파해서 일본 화엄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면 심상으로 가셔야 된다. 심상으로 가셔야 심상. 그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4번 밑줄친 극한 이치와 관련된 불교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승려 도의가 벌써 도의가 딱 나오는 순간 선종이라고 알아들어야 돼. 자, 중대에는 뭐가 유행했다? 교종이 유행했다. 중대에는 뭐가 유행했다? 교종이 유행했다. 하대에는 뭐가 유행한다? 선종이 유행한다. 그래서 선종은 교종은 몇 개다? 5교다. 5교. 그 대표적인 게 화엄종이 있고 화엄종, 법, 상종, 법, 성종, 열, 반종, 개, 율종 요 5개를 5교라고 한다고. 요거는 뭐야? 교종. 선종 처음과 끝만 알아들었지. 도의의 가지산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염의 수미산문으로 이어진다. 총 9개.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과 끝 도의의 가지산문. 그래서 이걸 외웠으면 도의가 나오는 순간 요거 신라하대 선종 물어보는 사료지문 자료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선종을 물어보는 거야. 신라하대. 1번 실천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 실천적 성격의 불교종파. 불입문자와 견성오도를 중심 사상으로 중대 귀족 문화 발달에 영향을 줬다. 중대에 유효한 거는 교종이라고요. 교종. 이건 틀렸다고요. 승탑과 탑비의 유양에 영향을 미쳤다. 맞지? 선종의 영향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25번 밑줄 친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그는 전국토의 자연환경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인문지리적 지식에다가 경주 중앙귀족들의 부패와 무능, 지방호족들의 대두, 오랜 전란에 지쳐서 통일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이것을 만들었다. 그는 도선. 이것은 풍수지리사상. 신라하대 도선의 풍수지리사상과 관련된 자료야. 자, 이거 틀린 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이 있다. 선종과 결합, 호족의 지방 통치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했다. 신선사상과 결합해서 산천숭배의식을 강화시켰다. 이건 틀렸죠. 신선사상, 산천숭배의식은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불교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래서 3번 고려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이것을 강조했다. 맞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6번 통일신라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석굴암의 석굴구조나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등의 건축에 정밀한 수학적 지식이 이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석굴암, 불국사 안에 2탑,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 2번 불교 문화의 발달에 따라 대량으로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목판 인쇄술과 질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제지술이 발달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제작된 시기지. 통일신라시대가 경덕왕 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3번 불국사 다보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벌써 틀렸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8세기 중엽 경덕왕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서 불국사 3층 석탑인 석가탑에서 발견된다라고 하셔야죠. 1번, 3번은 읽자마자 틀렸지.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은 아연이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신비한 종소리는 당시 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이거? 성덕대왕 신종, 봉덕사종이라고도 하고 이게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은 상원사종, 현존 최고의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그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27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공부는 세금이야.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텅 비고 나라의 쓰임이 공핍해졌다. 왕이 왕줄 쳐놓고 사신을 보내 독촉하였지만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과 에노, 힌트지. 원종과 에노, 상주에서 이거요 반란을 일으켰다. 세금을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고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진성여왕, 그래서 이 왕은 진성여왕 때 말하는 거지. 진성여왕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 진성여왕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왕이. 그래서 3대목 편찬됐다. 최치원이 시무십조, 원종과 에노에 난 적고적, 이런 게 나오면 되지.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은 뭐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경덕왕 때, 중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의 제작, 선종의 영향으로 하대.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표현한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도 경덕왕, 중대. 미륵 반가 사유상이 많이 만졌다. 이건 삼국시대 공통으로 제작된 불상. 삼국시대 공통으로 제작된 불상, 미륵 반가 사유상. 그래서 맞는 거는 이건 왕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크게 삼국시대, 중대, 하대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셔야지. 28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나 이거 통일신라 시대 석탑 같다, 그렇죠? 3층이자 대부분. 가나가 3층이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 양식이 확립되는 시기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지. 가다가 건립된 시기에 이중기단위의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확립되었다. 이번 가는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을 위해 동해와 대양암을 굽어보는 바닷가에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감은사지 3층 석탑이란 소리인데 감사합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이란 소리다. 3번 나와 다는 불국사. 그렇다면 하나는 석가탑이고 하나는 다보탑인데 복잡하고 화려한 것은 다보탑이야. 그러니까 다는 다보탑이고 간결하게 지어진 거는 석가탑이야. 그러니까 나는 석가탑이라고 할 수 있다. 추측을 한다면. 4번 다에서는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인 석가탑에서 발견됐다. 다보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가는 감은사지 3층 석탑, 나는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다는 다보탑.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갑시다. 29번. 다음과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의 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이것도 기단과 탑신의 부조로 불상을 조각하는 양식이 유행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죠. 기단과 탑신의 불상을 조각한 탑이 유행했다. 신라하대 대표적인 탑으로는 양양진전사지 3층 석탑. 두 번째,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건립이 유행했다. 이것도 신라하대부터 대표적인 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그러니까 1, 2번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지. 3번 호족의 성장과 함께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가 유행했다. 이것도 신라하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지. 호족, 그 다음에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 선종. 4번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엄격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조형미술이 발달했다. 이거는 교종의 영향이다. 교종은 중대에 유행한 거다. 그렇다면 시기가 다른 것은
지금 그림을 몰라도 1, 2, 3, 4 중에서 시기가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4번. 1, 2, 3은 하대, 4번은 중대.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진전사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야. 기단과 탑신의 불상을 조각해 놓은 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야.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의 유행. 30번으로 간다. 다음 예술작품과 관련있는 나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삼국이냐 고려냐 조선이냐 뭐 통일신라냐 이거 나라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석굴암의 본전불이지. 석굴암의 본전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주사 쌍사입니다. 법주사 쌍사작전.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지. 중앙정치 조직으로 삼성육부. 삼성육부는 발해.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여 대장경 간행. 조심해야 될 거. 대장경 간행은 고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대장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경은 맞는데 대장경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석종형 승탑. 이거는 고려 후기.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이 대표적이다. 상원사종과 성덕대왕 신종이 주어졌다. 이거 통일신라 맞잖아. 그래서 성덕왕 때 상원사종, 경덕왕 때부터 해공왕까지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31번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사실로 맞는 것을 고르면 그는 드디어 무리를 길고 동쪽 계루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 나왔다. 동모산. 그는 누굴까? 대조영이지. 대조영. 그래서 만주 동모산에서 진국을 건국한 사람 대조영. 이제 발해 문제로 가는 거지. 맞는 거. 당에 의해 발해 국왕에 임명되었다. 이제 발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발해는 네 사람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네 사람은 대조영이지. 대조영. 그 사람은 고왕이라고 했던 사람, 고왕. 그 다음에 대무예. 이 사람은 무왕이라고 했던 사람, 무왕. 그 다음에 대흠무. 이 사람은 문왕이라고 했던 사람, 문왕. 그 다음에 대인수. 이 사람은 선왕이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네 사람 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종. 발해 국왕에 임명된 사람은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 국왕에 임명된 사람은 이 사람이야. 대흠무. 이 사람은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 호란주 도덕에 임명됐지. 그래서 발해 군왕이란 말이야. 국이 아니라 군왕 호란주 도덕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나라 이름을 진해서 발해로 경하다. 이게 바로 대종 때지. 그래서 맨 처음에 진이었다가 발해로 이때 어떻게 변경되었다. 대조영 때. 이게 답이다.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어. 발해왕은 독자적인 연어로 사용했는데 천인대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천인대건. 그래서 이 사람은 천통이라는 연어가 나와야 돼. 인한 대흥 하나 더 보력까지. 대흥 보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대인수는 건흥. 그래서 천인대건 이렇게 외우시고 천통, 인한, 대흥, 보력, 건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조영은 천통, 대흥은 대흠무.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지를 공격했다. 요거 잘 나오죠? 장문휴. 대무예지. 대매. 장문휴. 30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던 시기 발해 사실로 맞는 것을 고르면 발해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북쪽 경계에 장성을 쌓아 북방 경계를 강화하기도 하였고 또 발해 확장에 위협을 느낀 동북방의 흑수말갈 발해와의 하친을 깨고 당과 연결도 맺다. 자, 그래서 이때가 발해가 영토 확장에 주력하던 때인데 이때가 바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던 때인데 대무예 때인데 대무예 때 신라는 어떤 왕이 가장 근접하다? 성덕왕 때가 가장 근접하다. 성덕왕 때야. 그래서 성덕왕 때 발해 남쪽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껴 북쪽의 장성을 쌓기도 했다. 당의 요청으로 발해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제일 잘 나온 건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거. 그래서 대무예야. 이때 이제 대립했던 게 흑스말갈이지. 흑스말갈 그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흑스말갈과 대립했다. 대무예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대무예. 그러면 1번 당에 의해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에 임명되었다. 대조영.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이게 답이다.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럼 반드시 외우라고 했지. 북만. 요동 지방을 장악했다. 그럼 대인수로 가는 거고. 대인수. 북만주 일대 장악했다. 수도를 옮겼다. 수도를 이동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 수도를 이동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수도를 이동할 때 순서도 알아둬야지.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고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3대 왕이고 제 5대 왕이 있어. 5대 왕. 성왕이라고 있어. 성왕. 그래서 간략하게 써놓는다면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이동하는 거야. 다시 상경. 그러니까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이동하는 때가 5대 성왕 때야. 그리고 이때부터 망할 때까지 여기가 수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도를 일단 이동해. 근데 이 사람은 단독으로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주로 하되 동경에서 상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대야지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대무예를 물어봤으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어쨌든 수도를 이동한 사람은 아니잖아. 문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다음에 건흥, 이거는 천인대건 마지막이니까 대인수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3번. 다음은 발해와 일본과의 외교 문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발해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해서 전달한 국서에서 당시의 발해왕은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고려국왕이라는 칭호. 일본에 보낸 국서에 천손이라 칭했다는 천손의식. 또한 고구려 때와 같이 양국관계를 형제로 칭하지 않고 장인과 사위관계로 정했다. 그래서 고려국왕, 천손, 장인과 사위관계. 그러면 대흠무를 말한다. 대흠무. 천통, 대조영. 대흠무는 대흥보력이란 연호.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지를 공격했다. 이거는 대무예.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이게 답이죠. 신라와. 이때는 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라서 당과도 관계 개선 도모. 신라도 상설교통로를 개설했다. 당에 의해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이거는 발해 전성기 때를 이렇게 부른 거지.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이렇게 부른 거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선왕 때지. 이때가 전성기지.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불렸다? 해동. 스스로 부른 게 아니야.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34번. 아래와 같이 영토가 확정된 시기의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발해의 영토는 대체로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 있는 선, 서쪽으로는 요동반도, 요동이 딱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최전성기 때의 발해의 영역을 말하. 그리고 요동은 반드시 외워. 요동.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대무예.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대무예. 요동 지방을 확보했다. 대인수. 대인수 물어보는 거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했다.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한 왕은 대무예. 스스로 불교적 성황을 자처하면서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한 사람은 대흠무, 문왕. 정보 활동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대무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완비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완비된 때가 대인수 때야. 다음에 35번으로 갑시다. 발해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1번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고 그 아래 우사정이. 보통 좌우로 읽잖아. 좌를 먼저 얘기를 하지. 우가 먼저 나왔다면 충인의 지혜신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당성이 최고관청이고
정당성의 책임자인 대내상이 이 나라의 수상이고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좌사정이 충인의 산부를 우사정이 지의 신 산부를 이렇게 딱 나와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사정이 먼저 나왔으니까 지의 신 산부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좌사정이 충인의 산부를 이원적인 동치체제.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게 답이다. 2번 전략적 요충지에는 오경, 지방행정의 중심부에는 15부, 그 아래 주와 현, 지방관 파견. 발해 군사조직이 중앙군으로 12, 왕궁과 수도경비, 지방행정조직에 따라 지방군 평성, 지방관 지휘. 관리감찰기구는 중정대, 서적관리는 문적원. 나머지는 다 맞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은 거. 1번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골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뭐 1번가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다. 3번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곤가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3번 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얘기했잖아. 오경이 뭐야? 오경이 어디? 동경, 서경, 남경, 중경, 상경. 일본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을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야. 서경, 압록부를 거쳐서 가는 나라는 당나라라고, 당나라.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정확히 보였다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데 안 보였다면, 그게 안 보였다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나머지는 다 맞다.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은 어느 나라의 특산물이다? 이 나라의 경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고르면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부여의 사슴, 마킬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포, 옥주의 면, 용주의 주, 위성의 철, 노송의 벼, 환도의 오야, 낙유의 배. 이건 뭐 하나하나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발해라는 것만 알아듣도록. 기후조건의 한계로 주로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벼농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거짓말이지. 틀렸습니다. 기후조건의 한계로 밭농사, 주로 작곡류를 재배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맞는 문장이야. 1번 틀렸어. 2번 수렵이 발달했다. 모피, 녹용, 사향, 생산, 수출. 2번 직조승업업, 벽돌기업, 도자기업, 그 다음에 금속광업 발달. 이거 다 맞는 거라고. 물물교환에서는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외국의 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시다. 38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 나라의 왕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일상적으로 지칭할 때는 가독부라고 하고, 가독부. 그거 줄쳐놔. 그래서 왕을 가독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발해란 말이야, 발해. 왕에게 올리는 글에서는 기하라고 했으며 왕의 앞에서는 성왕이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왕의 명령은 교라고 했다. 여기서 가독부는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발해로 가는 거야. 주민의 대다수는 말갈개가 맞지. 주민의 대다수는 말갈개.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계하고 말갈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고구려계는 주로 지배층, 말갈개는 주로 피지배층. 따라서 말갈개는 주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일부는 지배층이 되기도 했다. 고구려계는 주로 지배층을 형성했고 일부 지배층도 있을 것이다. 피지배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 문화 기반의 당문을 흡수했다. 맞죠. 쟁장사건과 등재설 사건을 통해 당과 정치적 학문적 경쟁의식을 표출했다. 이거 틀렸지. 쟁장사건은 사신들의 자리다툼, 등재설 사건은 빈곤과 석차 순위 다툰 사건. 요 두 사건은 발해와 신라의 정치적 학문적 우위를 다툰 사건이다. 그러니까 당과가 아니라 발해와 신라의 경쟁의식을 표출한 사건이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당이 아니지, 당. 4번 산둥반도 덩저우에 이 나라 사신이 묵는 숙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게 발해관이라고 하는 거지. 발해관. 다음에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무덤은 중국 길림성 도나현 남쪽 약 5km 거리에 있는 육정산 고분군. 육정산 줄쳐놓고 그리고 어떻게 외워놨어요? 이거 발해 무덤 같이 육해하고 효도루로 외워라 했지? 육해 효도루.
육정산이라고 했으니까 해가 맞아. 정효가 아니라 정해가 맞아. 그래서 정해공주묘야. 그래서 정해공주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무사, 시위, 내시, 악사 등 12명의 인물 벽화가 발견됐다. 벽화가 발견된 무덤은 정효공주묘. 2번 당의 영향을 받은 석실봉토분. 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석실봉토분은 굴식돌방 무덤인데 정해공주묘는 굴식돌방 무덤. 석실봉토분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은 효또르지. 그래서 정효공주묘의 벽돌 무덤이 바로 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지. 3번 무덤 내부 구조는 고구려 영향을 받아 모듈인 구조로 돼 있다. 이게 맞지. 그래서 이것도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야. 모듈인 구조. 그건 말각조정이라고 돼. 말각조정이라고도 알아두세요. 말각조정. 모듈인 구조를 말각조정이라고 돼. 말각조정. 자, 이게 맞다. 그 다음에 4번 발해 문왕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이다. 정효공주가 아니라고요. 둘째 딸인 정해공주묘야.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는 그럼 어디서 발견됐어? 육해가 아니니까 용두산에서 발견됐겠지. 용두산. 그 다음에 40번 자, 발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 벽돌 효도로 맞네 이거. 2번 발해 불교는 고구려 영향을 받았는데 이불병자상 제장 맞네 이거. 3번 수도인 상경에서는 주작대로가 발견됐는데 이는 고구려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한다. 틀렸네.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거 수도인 상경에서 발견된 주작대로. 기본적으로 삼성육부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수도에서 주작대로.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도. 효도르 정효공주묘의 벽돌무덤. 그 세 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3번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발해석 등은 고구려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 고구려 영향을 받았으면 소박하고 힘찬 모습. 맞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남북시대까지 푸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